안녕하세요. 유니세프 라오스 사무소에서 아동보호 전문관으로 일하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유니세프와는 2016년부터 근무를 시작했고요. 르완다 사무소에서 아동보호 담당관으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근무를 하였고 2018년 말부터는 유니세프 라오스 사무소에서 아동보호 전문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유니세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니세프는 전 세계 190개의 나라의 사무소가 있고요. 차별 없는 구호라는 정신 하에 세계 모든 어린이, 아동,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에 나오는 다양한 권리가 있는데요.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건, 영양, 식수, 위생, 교육, 아동보호, 긴급구호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라오스 사무소는 라오스에 있는 UN 기관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관 중 하나고요. 그래서 4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라오스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라오스 정부와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가 하는 일 중에는 정책적인 재원을 한다든지 시스템을 개선을 하는 일, 관련 인력들의 역량을 증진하는 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던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그것을 또 활용하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제공을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고아를 비롯해서 부모의 품이 아니라 시설 기관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있는데 그 아동들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한 곳에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대한영육 관련된 정책적인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 인력 양성을 위해서 라오스 국립대학과 노동사회복지부와 협력을 해서 관련 훈련 모듈을 만들고 그것을 이행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또 2018년에 라오스에 대홍수가 있었는데 피해를 입었던 이재민들을 돕는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재건 사업은 또 특별하게도 코이카 라오스 사무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제가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영국에서 2014-15년에 아프리카 개발학 석사를 마치고 나서 국제개발협력 일을 하고 싶어서 국제기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진출 경로가 있는지 찾아보다가 외교부 지원으로 UN 국제 전문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니세프와 처음 인연을 맺었고요. 그래서 2016년 1년 활동을 마치고 나서 활동을 좋게 봐주셨는지 직원 오퍼가 들어와서 2017, 2018년에는 P2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제가 또 새로운 지역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기회를 보고 있던 차에 코이카 다자협력 전문가 프로그램을 발견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감사하게도 유니세프 라오스 사무소에서 아동보호 전문관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이카 KMCO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 르완다에서 직원으로 활동을 할 때 다자협력 전문가로 파견을 나오신 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그분들의 평이 굉장히 좋았고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 국제기구 내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고 이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코이카와 하는 사업을 담당할 수 있다는 매력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다자협력 전문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국제기구가 사실 어느 시점에 내가 어느 나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리가 운이 좋아서 가고 싶은 나라에 나의 전문성과 연결이 되는 자리가 공고가 뜨면 그걸 또 내부와 외부적으로 공개 채용을 거쳐서
채용을 되기 때문에 제가 라오스 사무소로 옮기고 싶다고 해도 쉽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KMCO 같은 기회가 저한테는 사실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기회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코이카 웹사이트 등을 이제 자주 찾아보면서 인재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공고가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자협력 전문가는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전문가로서 코이카 사업 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코이카와 이제 국제기구 간의 상시 협력 채널 구축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이카와 KMCO MOU를 체결한 국제기구로 최대 2년 파견이 가능한데요. 제가 파견이 됐었던 유니세프 말고도 유네스코, 유놉스, GGGI, UNDP 등 다양한 국제기구로 파견이 가능하며, 또 MOU 체결을 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KMCO로 활동을 하는 동안 좋은 활동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받아서 새로운 계약 오퍼가 왔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기 국제 컨설턴트로 아동보호팀에서 아동보호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담당을 했었던 사업도 그대로 담당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을 해서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리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이제 큰 도움을 받았던 제도가 하나 또 있는데, KMCO 브릿지 펀드라는 건데요. 새로운 계약을 이제 오퍼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활동 결과가 좋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을 오퍼를 해주는 국제기구에게 심사를 통해서 18,000불 상당의 이제 지원을 이제 최대로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통해서 사실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또 줄일 수가 있고, KMCO 입장에서는 또 새롭게 국제기구 내에서 지속적으로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고마운 제도인 것 같습니다. 라오스에서 이제 아동보호 전문관으로 계속 꾸준히 일을 하다가 앞으로는 또 아동보호 말고도 한국 정부와의 이제 관련된 파트너십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활동을 지원을 하는 일, 그리고 또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질문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질문이 있는데, 이제 국제기구 취준 기간이 얼마나 되었냐, 뭐 어떤 부분을 공부를 했냐, 자격증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석사를 끝나고 나서 지원을 한 게 바로 됐고, 그래서 취준이라고 한 기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국제기구에서 원하는 이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걸렸던 시간 자체는 사실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저의 인생 전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던 영어, 또 제2외국어, 그리고 학사, 석사,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사회개발 쪽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봉사활동이나 인턴 등을 했었고, 주기적으로 저의 관심사에 맞는 부분을 아직도 온라인 강의라든지 세미나를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고서를 읽는다든지 자기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 국제기구에 관심이 많이 간다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가 있고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 같은 경우는 UMP 프로그램도 있고 KMCO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홈페이지에 다 해놨고, 또 이제 보다 보면 언제 어떤 공고가 뜨는지 등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미리 적극적으로 정보를 최대한 수집을 많이 하고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적극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사실 정말 여러 가지 요건이 이제 필요할 텐데요. 당연히 영어도 잘 해야 하고, 말하기, 글쓰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해야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나라에 갔을 때 쉽게 빨리 적응을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능력이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존중하고 윤리의식을 가지고 국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법이라든지 관련 분야 경험과 지식 등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일을 진짜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기구라고 해서 항상 화려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을 하는
업무도 아닐 수가 있거든요. 국제기구도 본부도 있고 현장도 있고 아니면 수도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라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삶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국제기구가 워라밸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코로나19 대응 때는 굉장히 야근을 많이 했었고 저도 좀 힘들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야근을 하는 게 좋지는 않았지만 소중한 이제 어린이라는 존재라든지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오는 자부심, 감동, 어떤 사명감 이런 게 굉장히 컸고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니세프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라이프다. 그 삶 그 자체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유엔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작을지언정 언젠가 장기적으로 시스템 강화를 하고 이제 역량 증진을 하는 일을 하다 보기 때문에 20년, 30년 뒤에 내가 이 나라에 돌아왔을 때 어떤 장기적인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 하고 기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었던 부분이지만 정말 다양한 기회가 있고 또 온라인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저 때만 하더라도 선배들 중에서 이제 국제기구에 진출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면 요즘은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보를 접하고 또 조언을 구해가고 또 부딪혀 보면서 다양한 제도의 이제 혜택을 얻으셔서 이제 언젠가 국제기구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